네, 이 먼 길을 오늘 이 바쁜 시간을 내서 와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는 이정아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어 통역에는 장진석, 고경희 수어 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추진하면서 향유의 집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이제 드디어 그 부지에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여기가라는 주택을 짓는 과정을 오늘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여기가를 건축하는 의미들을 같이 연대해 주시는 의미로 참여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맞으실까요?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곳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에 함께 박수를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해맑은 마음터, 탈시설 협동조합 도약, 프리웰 지원주택센터, 나야 인권교육활동가, 작은 물결 연구소,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지원주택 세터, 그리고 한국 다양성 연구소, 송파솔루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에서 활동하시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주거권에 관련한 운동을 또 같이 연대하다 보니까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온에서 모아주셨고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주거권 그리고 탈시설을 위해서 연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또 성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한국사회주택협회 벗바리 그리고 개인 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수정 서울장애부모연대 대표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 환영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프리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기가 주택의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 주거권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자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좀 들어보고 오늘 영상을 뒤이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하는 친구는요, 제 친구인데요. 네, 열심히 장애인 주거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지연 연구자님을 박수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남지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이석증이 있어가지고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유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저는 발표를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모두를 위한 집 여기가의 의미라고 하고요. 이 주제의 내용은요. 사실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글의 내용을 일부 아주 조금을 떼어서 정리한 발표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은요. 여기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들은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작성하는 분들은 이제 저 포함해서 여기 가운데 앉아주신 김지혜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까 이제 사회를 봐주셨던 이정아 선생님도 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가에서의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를 이제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또 저희가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가의 필요성은요. 일단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공공임대주택과 장애인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접근조차 어렵다던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던가 뭐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기사들이 많은 이유는요,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비장애인의 신체만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다양한 신체를 좀 고려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끊임없이 계속했었고, 그 주장을 했었던 대표 주체들은 보통 프리웰이 있죠. 그래서 프리웰이 LH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신체를 고려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LH 입장에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장애인의 신체를 고려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 주택을 설계할 수 있고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주체에게 이러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공간을 설계하는 그 주체들에게 LH가 어떤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웰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LH로부터 시공비를 지원받아서 여기가를 시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여기가인데요. 어쨌든 여기가의 필요성은 비장애인의 신체만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몇 번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고 논문을 썼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거실에서 머리를 감는다거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샤워를 한다거나 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화장실에 가서 이용을 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접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사례들은 장애인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억지로 껴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는 발생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주거에서의 욕구들, 원하는 주거 환경들을 공공임대주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프리웰이 여기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기가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기가의 의미는 저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생각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여기가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많은 참여를 했었던 분들의 생각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프리웰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프리웰이 여기가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시공 과정을 이제 컨설팅하는 역할도 해주셨고요. 뭐 한국사회주택협회 같은 경우에는 시공 비용의 초기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도 해주셨고, 또 그 외에도 루연 설계사무소에서도 이 여기가의 전반적인 설계 디자인도 맡으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살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많은 일조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가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설계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화장실이 굉장히 미비해요. 너무 좁죠.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변기가 있어서 휠체어에 탄 채로 휠체어를 이용한 채로 변기를 이용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가에서는 화장실을 충분히 넓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휠체어든 아니면 뭐 이동식 침상이든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안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으로 설계를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옥상도 같이 설계를 했어요. 뭐 이따가 얘기는 해주시겠지만은 여기 가운데 모형을 보시면 모든 옥상이 다 평평하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휠체어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옥상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바로 옥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설계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건물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옥상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옥상에 접근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생각을 아예 전환을 시켜버린 사례가 이제 여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에서는 그 내부의 그
복도도 굉장히 넓게 설계를 했어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든 안 이용하시든 이동식 침상을 이용하시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복도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계들도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이 공간의 요소들이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모든 사람의 어떤 이용을 고려했다라는 것은요. 이 공간 안에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여기가가 큰 일조를 했다라는 거고요.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여기가의 공간 요소들을 좀 매뉴얼화해서 장애인들이 위한 주거 기준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연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의 의미는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일단은 커뮤니티입니다. 주민들 간의 관계 형성이라던가 아니면 여기가에서는 살진 않지만 그 인근의 지역 주민들과 여기가에 사시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 또 이제 여기가에서 주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사실 커뮤니티라든가 주민들 간의 이웃관계 형성에는 사실 좀 관심이 없었어요. 공공임대주택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리웰에서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외국의 어떤 유사 사례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는 사례는 영국의 피바디입니다. 피바디는요, 비영리 주택 협회예요. 그래서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살 수 있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거 수리입니다. 주택 수리. 그래서 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피바디의 그 직원이 방문을 해서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시각장애인 분들의 가장 큰 욕구는 우리 집에 곰팡이가 어디 피었는지, 우리 집에 그 전기가 어디가 누선이 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 서비스들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복지 서비스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는 입주자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상담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역할들도 이 피바디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 뭐 활동 지원 서비스 등등을 연계해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갈등 중재 서비스도 있어요. 이웃들이 뭐 층간 소음이나 벽간 소음으로 인해서 뭐 서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입주민들의 나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활동들도 같이 기획을 해서 제공을 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는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영국 피바디는 거주자가 22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가 22만 명인데 그 22만 명을 관리하는 인력들이 2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명의 인력이 한 10명과 11명의 입주자들을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기가에서도 별도의 지원 인력을 뭐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비율들을 좀 고려해서 인력을 채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독립센터, 독립미래센터인데요. 독립미래센터는 장애인분들이 거주하시는 비영리 민간주택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주거 공간을 이제 공급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들이 같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장애인분이 잘 사시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사처럼 일정 시간 방문을 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인력을 제공하는 분들이 보통 활동지원사, 뭐 자립지원사, 주거코치 아니면 뭐 시민농어인분들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분들, 친구, 가족, 뭐 이웃, 그냥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기가와 같은 저렴한 어떤 임대주택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비도 같이 제공되고 있었다라는 점도 유의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에 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은 크게 뭐 3가지,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 유지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리, 어떤 복지 서비스 연계,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가에 만약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뭐 공간을 관리하는 주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주체, 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주체들을 좀 역할을 나누어서 명확한 역할 분장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웃 주민 간 갈등 중재하는 것들도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서울시 중구에는 그 이웃 갈등 관리하는 팀이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이웃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 공무원이랑 그 전문가가 같이 중재하는 역할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여기가와 같은 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부에게 여기가 많이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같이 해주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같이 하면서 연대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15분이고요. 슬슬 이제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는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가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요 7가지의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의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 어떤 논문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기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가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이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럼 남은 시간 이제 상영회 충분히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발표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박김영이라고 하고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네자예요. 박김영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이거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전화 통화했던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저 대구에 계시는데 오늘 뭐 하냐 그래서 오늘 여기가 상영에 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거기 가거든 잘 보고 와라. 나도 거기 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이걸 환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그동안 대구에서 살면서 이루어왔던 커뮤니티, 자기와의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의 혹시 단절되면서 여기가에 와서 사라지면 그 커뮤니티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남지연 연구관님이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주거의 관리, 그리고 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뮤니티. 사실 우리가 우리 집에 살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중요한 거를 짚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중요한, 그리고 모든 이 사회 소수자에 중요한 사회적인 커뮤니티를 이 여기가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의 연구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또 다루고 계신다는 게 오늘 제가 들으면서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가가 저 착공식에 제가 갔었거든요. 착공식에 갔는데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햇빛이 뜨거운데 마당에서 착공식 하면서 과연 시작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상영회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시작했으니까 끝이 있겠죠. 그런데 그 끝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분들이 또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좋은 여기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또 이 연구회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연구 가시는 거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지치지 않고 연구하시고 그 결과로 좋은 여기가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세요. 영상 잘 보시고 저희가 나중에 질문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볼 거니까 졸지 말고 잘 보시고 나중에 좋은 이야기들도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무할 당시만 해도 이 공간이 좁지 않다, 넓다, 크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허물고 또 이 외부 건물들이 좀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많은 인원들이 살았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좁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는 서간 베데스다 요양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게는 한 120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요. 이제 1986년도에 개원을 해서 21년 4월 그때 이제 폐지가 됐고 폐지를 했다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폐쇄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시설이나 법인이 구청에 적극적으로 이 시설 운영을 그만하겠다는 폐지 신청서를 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와 폐지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시설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 2021년 4월 30일에 드디어 한국사회 최초로 탈의소를 지원하고 전원 지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부지에는 새롭게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정말 자유롭게 아이를 키우고 따로 또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어질 집 이름이 뭐죠? 뭐지요? 예. 어떤 발달장애인 분께서 자기 집들이 하는 날 저와 이제 친구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분이 수십 년간 시설을 생활하면서 하지 못했던 말, 바로 여기가 내 집이에요.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기가 내 집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설 없는 세상, 자유로운 삶! 지역사회, 함께 살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가로등 그늘 정도? 그림자 정도? 저 정도의 간판이 있었고요. 그 입간판은 2009년 6월쯤 서간 베데스다 요양원이 향유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면은 요 정도 표시는 해두자 해서 아마 그때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그 향유의 집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향할 향, 뭐 영어로 이렇게 YOU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향한다. 그리고 웃지 마세요. 그리고 향유하다 할 때 삶을 누리고 소유하고 한다는 그런 향유하다의 그 의미에 이제 향유의 집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고, 2002년도에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이 앞이 논밭이고 전부 다 허허벌판이었던, 그래서 누구든 마음을 먹으면 어디서든 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네, 정말 그런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남자분들 생활 공간이었던 본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복도가 쫙 있고 양쪽 옆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방 2개마다 하나의 욕실을 공유하는 구조. 참 독특한 구조이긴 한데, 양쪽에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욕실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같이 이렇게 목욕을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볼일을 보시는 분, 그렇게 막 이렇게 뒤섞여서 그 공간을 같이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방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런 공간에 3분, 4분 정도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냥 집기류는 작은 냉장고, TV, 그다음에 수납장, 옷장, 이 정도 있어서 이용인분들 각자가 이불을 펴면 이렇게 공간이 없는.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5명, 그 다음에 뻥인 방이 7명. 잘 때 이렇게 못 자. 다 잊어버릴게. 다시 강직 있는 사람 되니까
다 그냥 굳어있지. 우르.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주머니 깔고 똥을 싸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화장실 못 가는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종로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죠? 누워 계시군요. 샤워는 직원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때 창피했어도 없었어. 그때 넣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방에 저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4명, 5명이 있는데 영자가 그 직원이 한 명씩 다 붙어 있고, 근데 직원이 너 목욕할 테니까 지금 보고 나가주세요 하고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도 못하고 다시는 시사를 안 먹고 싶어요. 저희가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장애 1급에서 3급까지가 가능하고요. 뇌병변 장애인분도 있고 지적 장애인분, 지체 장애인분, 자폐 장애인분, 그러니까 중증 장애가 모여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해서 걸어 다니는 분, 바닥에 기어 다니는 분, 그러다 보니까 발을 채이고 뭐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죠. 1987년도에 들어갔고요. 탈시설에서 나오기는 2009년도에 만 7살 때 나왔어요. 제가 시세에 들어간 지는 1991년에 들어가서 2019년도에 그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지금은 장안동에 있고요. 시설은 15살 때부터 형의 집 있었고 1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 시사에서 내가 왜 왔지? 나의 삶이 엄청 시사 분이라고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좀 안주물 개판이었어요. 밥을 몽청 다 국에 말아서 주는 거야. 끼에 김치에 오래되면은 곰팡이 끼고 군둥내 나잖아요. 라면도 그렇게 해서 주는 거야. 그 당시 향연료 집에서 피가 있었어요. 작복도 있었고, 그때 당시 장애인 주당이 나왔어야 하는데 장애인 주당도 안 나왔고요. 그 간식비도 안 나왔고 폐박비도 안 나왔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자장 주머니하고 원장 주머니밖에 안 들어갔어요. 제발 좀 엄중히 처벌해 주시오. 특보 운영 이건 안 됩니다. 시설비를 특별히 장애인 거리를 찾자. 2007년, 8년 이때가 서간 베데스다 요양원이 엄청 비리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밝혀지고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설립자 일가가 이제 물러나고
2009년에 새로 이제 원장님이 입사를 하게 돼요. 이제 새로운 이제 사실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진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시설 안에 옥죄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2007년, 8년, 9년 그 이후를 거치면서 그 시설에 점점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이제 바뀌면서 점점 많이 자립하시고 인원수가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 집에 잘 있다 갑니다. 그래야지. 무슨 나갈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맞아. 무슨 소리야. 명언을 남기시 명언을 아 여기 남기셔. 다 죽으러 들어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에이, 좋은 집에 이사 여기 가시면서. 잘 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손 흔들면서 한번 볼게요. 자, 한 번 더. 잘 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다가 2021년도 4월 30일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다 자립을 하시고 이제 문을 닫게 됐고요. 그 문 닫은 그 공간을 그럼 어떻게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해서 거기에 정말 체중증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곳을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라는 사회주택을 짓는 프로젝트까지 지금 이어진 건데요. 이제 시설에서부터 이제 지역사회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사는 주택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예. 시설에서 운영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이용인을 좀 나가서 살 수 있게 하려고 해도 집부터 구하기가 어렵다. 정부에서 주거 약자연 주택이라고 이제 집을 짓고 있지만 그것도 화장실이나 뭐 집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휠체어, 그러니까 표준형 휠체어만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짓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사실 체중증 장애인들한테는 매우 부족한 주택 구조였거든요. 집이 없기 때문에 자립을 못해? 이거는 너무 그 사람에게 권리 침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증이어도 자립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장안동 지역 두 군데 가봤고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4번 가셨는데 최종 선택은 장안동 황고 지역에서요. 그게 왜냐면 거기가 거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는 거기 딱 한 군데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화장실도 그렇고 세면대. 주택 가정으로 갔을 때 집에 들어가려면 밖에 경서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서를 길게 놔야 되는데 짧게 놔서 화장실을 늘은 좁아. 그게 좁은데 길게 돼 있고 변기통이 여기 하나 있고 이 안에서 목욕하는 거야. 이게 문을 열고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문을 조금 겨 들어야 돼. 주택을 개조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설계 과정부터 개입해 들어가지 않으면 개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설계부터 좀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체중증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오고 갔어요. 예를 들면 뭐 에어컨이 벽걸이 예를 들어 스탠드형이냐 벽걸이냐 천장형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장애인이 편하게 하려면 천장형이 좋을 거냐? 지금 현재 장애인 주거 같은 경우는 안방이라고 하는 그 방은 다 미닫이 슬라이딩으로 했는데 이것도 뭐 그게 오히려 이게 더
힘든지 아니면 이게 더 편한 건지. 아니, 문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유니버설하게 좀 고민을 해주시면은 사실은 그냥 미닫이 말고 이렇게 일반적인 여단 도어에다가 그만큼 이제 벽을 만들고 그 도어 위 아래로 레일만 좀 빼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안방에서 화장실이 바로 있는 이런 경우는 화장실 문이 안방하고 이게 터져 있어서 목욕하고 바로 그 나체 상태에서 자기 방으로 나와셔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문을 좀 안방 쪽으로 하나 더 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안에 턱이 없는 공간, 이 기본이었고 문짝도 이제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문의 크기뿐만 아니라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공간 집 안이 좀 복도식으로 돼 있거나 이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사실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니버셜 하면 뭐 모두를 위한 거,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 건축에서 얘기하기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던 대상들의 사용자,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하는 디자인 같아요. 사업 초기부터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아주 유리하도록 우리가 기획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디자인 과정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휠체어 장애인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이렇게 좀 더 중증이라 침대에 누운 와상 장애인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이 뭐 물론 휠체어도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근데 또 중요한 건 화장실도 아예 침대가 들어가서 샤워를 하게끔 뭐 이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실도 굉장히 크고 욕실 문도 뭐 이렇게 침대가 드나들 수 있는 거고, 뭐 방에서 바로 그분이 계시는 침대에서 바로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욕실 문이 막 2개씩 돼 있고 뭐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복도라든지 이렇게 굴절된 공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게 가능한 한 없도록 딱 들어가면 거실이 딱 있고 계속 이렇게 직진하는 식으로 어디 꺾거나 이런 게 적은 평면을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업 초기서부터 그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뭐 복도도 법규보다 훨씬 넓고요. 뭐 현관도 훨씬 크고 뭐 화장실도 훨씬 크고 뭐 다 훨씬 더 큽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한 1.2배, 1.5배가량 되는 규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관련 부분 너무 쉽게 능가하는 설계가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주처에서 계속 고집을 하셨어요. 스프링클러는 돈이 지금 모자른데도. 스프링클러가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장애인이 살아도.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화재가 났을 때는 차단하고 스프링클러로 물 쏘면서 소방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가장 사실은 조금 대비가 되는 방법이어서 이제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제 스프링클러를 하게 됐습니다. 건물이 A, B, C 이렇게 세 동이 들어서는데 여기가는 우선 최중증 장애인이 입주하는 가구도 있지만은 아동을 키우는데 미비혼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한 주택도 같이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단신으로 살고 있는 가구들도 이제 살 수 있도록 주택이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계층들이 함께 사는 소셜 믹스형, 그러니까 여러 계층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공존하고 서로 돌봄하며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이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A동에 있는 1층에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 소셜 믹스 때문에 서로 돕는 관계의 사람들이 입주할 것 같은 거예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저 커뮤니티 시설하고, 그 다음에 앞에 저 A동에 있는 저 중앙 마당이 또 중요하죠, 저 공동체에서. 통합 놀이터를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부모가 장애가 있어도 놀이터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지, 그리고 유니버셜 설계를 갖춘 카페나 이제 공유 공간들을 둬서 마을에 좀 개방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것을 조금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면 오히려 활짝 여는 게 그분들이 잠시 머물고
어떤 분들이 여기 사는지에 대한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습만 이 공간에서 여기가에서 담을 수만 있다면 저희가 원래 의도한 것 이상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는 늘 서로 돌보면 함께 사는 사회야 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는 꼭 그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여기가를 중심으로 지역 사람들이 좀 모이고 나누고 좀 공존한다는 느낌 받을 수 있도록 공존한다는 삶을 좀 펼쳐갈 수 있도록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 상막했으면 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피 바이러스처럼 서로가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어울려 원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인사 정도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표정들, 그런 웃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외로운 분들의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때로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는 당신들이 주인공인 주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근데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으시다고 저는 봐요. 약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기로 한 거라 뭐 여기서 서로 잘 도우면서 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침에 있는 뭐 손잡이 높이가 뭐 안 맞았다 하면 누가 그냥 열어줄 것 같고 뭐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사람 좀 부족해도 서로 돕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체중증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을 짓는 모델이기 때문에 체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택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그 모델을 제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는 도전이자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는 체중증 장애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함께 서로 돌봄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도전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그 숙제를 잘 해결했을 때 새로운 지평,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는 도전이자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계속 이제 잠깐씩 멈출 때마다 끝났나 하고 박수 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착공식 할 때 갔는데 되게 멀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멀고 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살던 분들이 향유의 집에 살던 서간 베데스다에 사시던 분들이 처음으로 시설에서 투쟁을 하러 나오셨던 독림이 형님이라든가 진수 형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살았던 집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그 집에 가보는구나 하고 갔었고요. 다 떠나고 난 향유의 집 공간을 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안을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 안을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좁다. 그리고 참 여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살고 있는 이 방에 사는 분들이
저 창문에 커튼을 내가 달고 싶은 커튼 색깔로 선택해서 골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코 그 방에 들어가면서 내 방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주어진 방이고 그곳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방이었고, 그리고 커튼이나 또 다른 이 가구들, 그 가구들을 내가 가지고 싶은 가구가 아니라 주어졌던 가구들로 사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요양원에서 향유의 집 사시던 그 독림 씨라든가 이런 진수 형님이라 나오셨을 때 그분들이 갖고 나온 짐이라고는 박스, 사과 박스, 그런 박스 안에 박스가 몇 개 정도, 2개, 3개 이런 정도의 짐을 갖고 나왔던 그 짐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참 별로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었는데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새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서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이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죠. 지금 나오시긴 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먼저 임도균 건축사님, 김정아 활동가님, 프리웰 이사장님이시죠? 네, 나오시고요. 남지현 연구관님, 그리고 미나영, 장호경 감독님. 저 혼자 놔두지 말고 다들 나와주세요. 자, 마이크가 다 있으시죠? 네, 그러면 각자가 좀 소개하시면, 목소리로 소개하시면 더 좋겠죠. 네. 네, 그쪽부터 시작할까요? 미나영 감독님. 네, 저는 지금 보신 영화의 촬영을 주로 맡은 미나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 미나영 감독님과 같이 이 영상을 만든 장호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건축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사무소 류현의 임도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발표했었던 여기가 조성과정은 글로 작성 중인 남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인권 발바닥 행동의 활동가이면서 지금 금방 본 사회복지법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대표이사 맡고 있는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여기가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 영상을 보니까 그 임도균 설계사님한테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설계가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원체중증 장애인들의 요구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욕구와 그런 여러 다양한 들을 어떻게 이 설계에서 담아낼까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가장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면서 하시는지 한 3가지 정도만 그래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뭐 다큐멘터리에 나온 것처럼 이 설계상의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대비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실은요.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건축주의 요구가 있어요. 사용자든 건축주의 요구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사이의 충돌을 우리가 중지하는 게 디자이너 역할인데 사실 여기서는 땅의 문제도 좀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건축주의 요구가
이렇게 충돌할 만한 요건이 잘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 그냥 아까도 뭐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 여기서는 이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뭐 사업성이라든지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일반 프로젝트는 사실 뭐 그게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예요, 실제로는. 일반 건물을 질 때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디자인 과정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편리하거나 뭐 알맞거나 적합하거나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제약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그런 점이 없었다고 매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예. 네, 없으시다고 어려운 거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어려워서 못 하신다는 말씀은 없으실 거죠? 네네.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도 이 설계 때문에 맨날 설계사 이건 누가 설계한 거야 이러면서 저도 맨날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계하시면서 어려움은 그건 이제 설계 문제보다는 그 시작하기 점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더 힘드신데 이번에는 그런 갈등이 별로 없으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이신 거죠? 네. 네. 열심히 우리가 얼마나 의지 있게 정말 여기가를 만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여기 사실 설계사님께 잘 전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2024년도에 제가 또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24년도에 2편을 만드신다고요? 감독님들? 네. 한 편인가요? 2탄도 제작될 거라고 야무진 욕심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들 이거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촬영하시게 됐는지 두 분이 네,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약간 오면서 질문의 내용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했던 과정들을 좀 얘기하고 그럼 이후 후속작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도 이제 장호경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여기가라고 하는 이 향유의 집의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시작도 그 이제 향유의 집이 어떻게 개원했고부터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촬영을 사실은 예전부터 했던 사람은 아니고 제가 비교적 향유의 집을 촬영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19년도에 당시 그 지원주택으로 첫 입주를 하실 때 이사하던 날이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사실 장애인 거주시설은 특히 뭐 자원봉사나 이런 게 아니면 접근이 되게 일반의 이제 시민들은 뭐 되게 하기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도 없었던 그 공간에 촬영을 하러 들어갔었을 때는 좀 많이 충격적이긴 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던 것과 실제로 제가 그 공간에 딱 들어갔었을 때는 기본적인 이 공간의 크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어떻게 5명에서 7명이 한 방에 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그 방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층 건물이 하나가 있고 2동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지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물건들을 빼는데 이사하는 물건을 빼는데 자신의 물건이 한 트럭에도 다 완전 이제 널널한 거죠. 널널했고 그래서 한 뭐 4-5분의 짐이 한 트럭에 1톤 트럭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삶을 사셨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들었었는데 이후에 이제 지원주택에 가셔서 짐을 채워 넣는 과정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후에
보면서 아 이게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기의 것과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또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착공식이 있으면서 텅 빈 그 이 향유의 집을 제가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장호경 감독님이랑 같이 하러 갔었는데 아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누군가는 어쨌든 이 공간에서 몇십 년간 살았을 공간인데 너무 이렇게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형편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주거의 공간이라고 두고서 살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식당이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실 촬영을 하러 들어가는데도. 아 그렇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살았던 분들, 그러니까 거주했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도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종사자분들도 괜찮았을까? 자신의 이 일상이 사실은 그 공간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터가 된 이 공간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작더라고요. 건물들이 다 치워지고 나니까 더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 땅들이 되게 자그마하고. 그랬었을 때 아, 참 이 땅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렇게 둘러싸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건축 설계해 주시는 임도균 소장님과 한정훈 이사님 만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해도 되나요? 약간 지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살짝 마음이 다급해지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약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집을 구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특히나.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정말 자본의 어떤 또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발바닥에서 건드리다니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고요. 겁없이 덤빈 거죠 지금. 네. 이런 큰 프로젝트를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을 때 큰 꿈을 그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진짜로 이제 하시고 또 진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약간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사실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주어진 땅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더 비싸게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지, 이 공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과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그리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짓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과감하게 그때 한 층에 원래 5세대 정도의 공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었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 한 세대를 뺀다거나 이런, 사실은 이 아주 돈이 중요한 이 나라에서 시기에 이런 일을 과감히 저지르는 이 모습들이 좀 멋있었다. 그래서 되게 설레고 기대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민하영 감독님은 어떻게 이걸 촬영을 시작했냐고 여쭤봤더니 어떤 마음이냐고 시작했냐고 했더니 네, 아주 완전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할 말이 네. 없다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아주 혼자서 그냥 제 시간까지 뺏어가면서 네, 그러면 같이 장호경 감독님도. 아니, 근데 더 말씀을 많이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보탤 말은 없는데, 이제 2탄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이게 1, 2탄 이렇게 나눌 생각은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공사가 많이 늦어지면서 그냥 다음 해로 미루자 이렇게 기약 이씨죠? 네. 기약 없는 거 아니고 기약 이씨 이제 기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미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만 다들 전문가들이 붙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 물리적 공간이 누구로 채워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이게 저는 사실 더 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큰 어려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사실 분들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이 안에서 정말 소셜 믹스가 가능한 것인가를 제가 좀 목격해보고 네 목격하고 그리고 그 체중증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잘 차려진 집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시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기록을 하고 해서 이후로 여기가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장판에서 요즘에 핫한 미나영 감독님,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영상 도매영화제에서 지금 핫한 감독이시죠. 거기다가 또 장호경 감독님은 또 장애인판에서 모든 기록을 영상을 남기시는 아주 이 대단하신 두 분이 여기가 큰 야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기록을 남겨주시는 걸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그럼 물론 이게 영상으로 또 기록을 남겨주시지만 또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의 또 이 노고가 없으면 이것이 사실 왜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득 이런 것들이 사회에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지현 연구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와 같은 주택이 앞으로 많이 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장애인에 대한 주거권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택이 장애인에게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그냥 일개 대학원생이어서 여기서 뭔가 공식적인 발언하기 좀 죄송하고 송구스럽긴 한데요. 일단 이 여기가를 통해서는 장애인의 주거권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장애인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공임대주택 하나 그냥 공급하고 끝난다던가 아니면 그냥 장애인이 사는 그 주거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여기가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끝. 그냥 장애인이 사는 주거 환경 잘 조성하고 끝. 이게 아니라 모든 주거 공간을 다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를 고려한다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그냥 민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막 5억, 6억짜리 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고 1층에는 막 미용실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막 그런 걸 잘 조성된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아파트의 편의시설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자신은 이 아파트에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했다라고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주거 내부 환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여기가처럼 통합 놀이터도 설치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면 장애인의 주거권이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연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연구하시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우선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공임대 당첨됐다고 연락받았을 때 엄청 좋았거든요. 이제 집어들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임대 아파트 들어간다라는 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 다 알리고 이제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결정적으로
앞에 턱이 있어가지고 휠체어 올라가기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 문도 좁고, 아 근데 이거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들어와서 그럼 개조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조는 할 수 있는데 나갈 때 원상복귀해 놓고 나가라. 그러면 그 엄청난 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개조도 굉장히 지난한 뭐 요구를 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이래서 왜 내 장애가 이런 개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끊임없이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에서는 내가 들어갔을 때 내 장애에 맞게 설계가 되고, 그리고 내 장애에 맞게 개조할 수도 있고 또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 그럴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순간적인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네, 제가요 지난주에 명동 성당 앞에 갔었거든요. 명동 성당 앞에서 시설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명동 성당 앞에 와서 기자회견하시고 집회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신 줄 몰랐어요. 이분을 엄청 욕하시더라고요. 시설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그래서 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서 그랬습니다. 오래 살겠다, 수명이 길어지겠다, 욕을 하도 먹어서 제가 그랬는데, 김정아님한테, 우리의 김정아님 오늘 영상에서 잘 많이 나오셨죠. 지금까지 애써 오셨는데요. 네네. 앞으로 또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지금의 생각들, 그리고 건축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남겨야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 욕을 좀 덜 먹지 않을까 네, 생각하면서 여쭙겠습니다. 네네. 아,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오래 살 거예요. 네. 탈시설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네. 좋은 인생입니다. 이거 제가 이 서간 베데스다 요양원에 이제 처음 간 건 2007년도부터 사건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처음에는 그 비리나 이런 것들, 그 족벌 운영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장애인 학대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일을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 있는 우리 같이 싸워 나갔던 우리 당사자분들께서 내 삶은 이런 삶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그분들하고 함께 마로니에 투쟁이라고 하는 탈설 투쟁들을 이제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시설 하나를 이제 시설이 3개가 있는데 법인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다 자립이 한 후에 하나를 문 닫는 과정에서 온갖 고소고발과 욕과 이런 걸 먹었는데, 먹어가면 어쨌든 문은 닫았고, 그 부지에 또 새로운 이제 사회를 좀 새로운 어떤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지금 철거가 됐고, 아직 그 뭐 이렇게 공사, 그러니까 짓지는 착공은 못했습니다. 착공 못했고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이 이제 우리 발바닥 행동의 활동가들하고 함께 이제 이 공간이 사실은 그 장애인의 삶이 시설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영구히 박물관으로 만들자, 이런 욕심도 사실은 있었어요. 역사에 남기자,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자, 이런 것도 마음이 있었고요. 법인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김포시 요즘에 서울시 뭐 서울로 편입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어쨌든 비싼 값에 팔아먹자. 그러니까 팔아먹는다고 이 사회가 갖는 건 아니고 법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건데, 좀 법인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욕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그 역사 박물관을 좀 남기고 싶었던 마음은 아직도
마음속에 큰 빛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사회를 좀 제시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거 해보니까 왜 집 지으면 10년은 늙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 흰머리의 한 반은 이 집 공사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이 건축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과정들 때문에 지금쯤은 사실은 원래 계획으로 하면은 우리 중봉식을 했어야 될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이 정도까지밖에 진행 못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을 지을 때는 이런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서 이제 좀 더 공사 과정이 좀 편안하게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집을 지으면서 저희가 주택법과 건축법에 대한 개정안도 준비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짓는 이 주택만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을 하면 뭐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지어질 모든 집들이 한 번 집 지으면 그거 몇십 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어지는 모든 집들은 유니버셜하게 설계하도록 법을 개정해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를 못했습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그 법을 꼭 발의해가지고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적어도 공공임대주택만은 적어도 유니버셜하게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법을 꼭 개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주택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공간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각종 사회 서비스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만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집에 살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이게 잘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지원주택이면 지원주택 법안 뭐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이렇게 발의는 돼 있지만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지원주택 경기도의 지원주택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그 지원주택의 어떤 시범 사업으로서 여기에 주거 유지 서비스를 이제 받으려고 그 작업도 일단 그런 투쟁도 이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앞으로 이렇게 설계되는 집들도 이제 장애인 지원 주택, 뭐 또 돌봄 주거 서비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 것은 지금 이제 두 축이 있다면, 그러니까 공간을 구성하는 것과 거기에 들어오는 사회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이 공간을 구성하는 한 축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2024년도에는 이것도 다 지어야 되고 이 사회 서비스들을 제도화하고 만들어내고 예산을 마련해서 이 서비스가 들어오는 걸 해야 되고 2025년에는 입주한 분들이 정말 지역사회에 어울려 잘 사는 이 그 통합된 사회적으로 같이 통합된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제가 이거 해보니까 혼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터뷰 때도 막 돌봄, 서로 돌봄,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되게 강조했는데 이 집 짓는 과정도 혼자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좀 앞에 계신 분들, 또 여기 관객석에 이 집 짓는 과정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함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군요. 여기가 있는 복지 서비스도 들어가야 되고 커뮤니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법도 제정해야 되고 법을 제정하려면 네, 정말 갈 길이 까마득하게 먼 것 같은 지금 얘기 듣고 있자니 참 앞으로 할 일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 2탄은 한 2027년에나 나오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 감독님들은 계속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법 제정하는 것도 찍으셔야 되고 복지시설 이용해가지고 복지 서비스 이용해서 장애인의 삶의 또 어떤 변화와 지원에 대한 것도 찍으셔야 되고 통합으로 어떻게 사는가 또 찍어주셔야 되고 네, 할 일이 정말 100만 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자님은 계속 연구해 주셔야 되고 네, 네, 저기 설계사님도 또 계속 설계해 주시면서 2023년에 시작한 것이 2030
3년? 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설계의 변화도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한숨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제 나이가 60인데 10년 후면 김정아 씨는 욕을 많이 먹고 주름살 만들겠죠. 그러나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통합적인 사는 모습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져도 되겠죠. 그죠? 네. 네, 저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갈 일이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자, 앞에 영상 시작되기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소감 또 궁금한 거 이런 거 물어봐 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은 자 마음속에 자 기회 오면은 마이크 달라고 해야지 하신 분들이 있으면 네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수정이고요. 사실은 이 영화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오늘 1시에 국회 주거 시범 사업 때문에 비택을 예정해서 못 오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인의 부모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있고 제가 꼭 해내야 될 숙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갖고 있던 구체적이지 않은 고민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영상 그리고 발바닥 활동가 프리웰 재단 너무너무 고맙다는 존경의 인사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냥 퉁쳐지기는 사실은 그분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인 이제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저희 아들을 예를 들면 자폐성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굉장히 큰 공간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발생하는 소음도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외부의 소음에 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 이분은 이제 작은 공간, 안전적인 공간, 또 방음 시설이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이런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자폐성 장애인은 이분은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행동 반경이 커서 이분은 또 좁은 집에서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욕구를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주택을 저도 지역사회에서 꼭 만들어 보겠다라는 실은 결심을 하는 오늘의 이 영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와,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하면 굉장히 신체 장애인 중심의 네, 설계와 이런 것인데요. 네,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르는 네, 공간의 필요성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네, 참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시나요? 아니 해외에서는 그 주택 개조의 범위가 신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조도 그러니까 이 조명, 벽지 색깔, 벽지의 그 촉감, 그 바닥재의 어떤 쿠션감 뭐 이런 것들도 다 주택 개조 범위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아직 그거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든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입주자가 먼저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입주자가 자기 집에 대해서 설계에 깊이 개입을 하면은 이게 되는데 그 일정 정도 설계를 해놓고 일정 정도만 바꿀 수 있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공이 이렇게 디테일함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율성 속에서 계획되고 되게 디테일하게 계획되고 근데 이 민간의 자율성 속에서 계획은 되지만 이것은 또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그것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아까 연구자님 얘기했듯이 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과 그 민간의 협업으로 가능한 주택일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1탄은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2탄, 3탄, 한 10탄이 막 계속 쭉 나와야 되니까 그럴 때 또 어떤 새로운 지형을 또 이제 그 발달장애 쪽에서도 또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같이 협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여기가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기도 하고 많은 고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멀리서 혹시 마이크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애입니다. 오늘 영상 아주 잘 봤고 진짜 저희도 이제 청소년 주거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정말 시설이 아닌 정말 나다울 수 있는 집에서 사는 삶을 되게 이렇게 꿈꾸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갈 길은 너무 멀고 그래서 지금 이런 테마형 여기가까지 오게 된 어떤 과정이 사실은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우리가 저걸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좀 오늘 영상을 좀 봤던 것 같아서 아까 김영환님한테 저희 이렇게 전수 부탁드린다고 막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올해도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좀 자립을 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주택에 대해서 약간 상상해 보자고 그랬는데 약간 그림이 안 그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어떻게 지자체랑 해야 되는지 국토부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뭐 이런 상상을 하다가 결국엔 지금 당장은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사실은 좀 내려놓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가고 계시는 어떤 길이 사실은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면서 좀 이렇게 하나 궁금해졌던 건 아까 전에 이렇게 주거 모형 사실 되게 기대하면서 봤는데 거기 이제 활동가 주택, 활동가들을 위한 아마 이렇게 집들도 같이 좀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활동가들이랑 같이 살려고 또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서로 돌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주거를 지원해라 또는 서비스를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분들이 또는 청소년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같이 서로 돌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까에 대한 사실은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좀 이렇게 상상하신 것들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 수 네, 전부 말한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하나. 저희가 이제 설계상에 그 부지의 주택은 사실은 이제 혼자 사는 가구용으로 주택을 이제 지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어쨌든 그 지역에 그래서 통합된다는 것이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사는 사람도 그 지역의 주변 사람들도 서로 약간 열린 마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사실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소셜 믹스라는 게 그냥 거기에 사니까 믹스가 아니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이런 이웃이 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향상 그것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NPO 활동도 좀 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나는 혼자 살 거니까 나 건들지 마 노터치 이렇게 이제 성향을 갖고 계시면은 사실은 거기에 마을의 어떤 공동체 형성이 처음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 사업이니까 여기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개방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사회활동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사는 그 집들이 대부분 우리 정부에서는 청년 주택에 맞춰져 있잖아요. 청년 계층을 타깃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 조직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면 단신이면서 중장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NGO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은 없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청년주택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계속 소외가 돼요. 진짜 더 가난한데 막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좀 고려가 됐었어요. 예, 중장년이지만 사실은 이 NGO 활동에 너무 인생을 바쳐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이 분들도 이곳에서 좀 함께 살자 이런 마음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LH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LH의 입주 자격을 갖추긴 해야 돼요. 예,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갖추셔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이 자체는 이제 공공임대 주택 성격이니까 그거는 어쨌든 지금 제도를 저희가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타겟으로 했고 아까 이제 지역사회 어떻게 우리가 다 통합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사실 여러 가지 갈래에서 상상의 나래는 엄청 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택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상상은 뭐 100가지를 했는데 이렇게 딱 되는 거는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상상하기를 멈출 마음은 없습니다. 계속 꿈꿀 건데 이제 그 아주 다양하게 이 꿈꾸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4년도에는 사실 지금 변미 저기 온에서 질문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만나서 계속 내용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잘 도와주셔야 잘 될 것 같아요. 많이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아 씨가 계속 도와달라라고 했고요. 우리가 들었으니 안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열심히 도우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최태현입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발바닥 식구들이 왜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 이런 거 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바쁘다는 거 오늘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의견하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김정아 이사장님께서 사실 저걸 역사관으로 할까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도면에서 1층에 공용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공용 공간에 조그맣게 어떤 기록 공간이랄까 기록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두 분 감독님께서 오늘 상영해 주신 이 영화도 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화면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침 또 좀 방금 전에 여러 가지로 도와달라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뭐 공용 공간에 벤치나 뭐 장식, 데코나 방금 말씀드린 기록 공간 같은데 이렇게 후원자들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시면은 공식적으로 마련해 주시면은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요거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이제 아까 보니까 세 동이 있는데 ABC 세 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가구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가구에서 8가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외부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어떤 비전이 있었는지 우리 건축사님과 우리 이사장님께 아마 질문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원래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건축이나 이제 도시에 관련된 법이 이제 건축행위 전에 주어지는데 자연 녹지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고요.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은 또 4계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무슨 용적률은 더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건물로 반듯하게 세 동이 있는 원인은 땅이 3개인데 20%짜리 땅에 4계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바닥을 제일 넓게 하고 20%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세우는 게 제일 실내 면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땅에는 이미 건축 면적하고 연면적이 주어진 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세 동이 있는데 A 동에는 뭐 가구 세대 구성은 우리가 발주처 쪽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 근데 그거를 4가구를 넣을지 한 층에 이미 한 층과 한 개는 주어져 있어요. 5가구를 넣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C동 같이 제일 작은 거는 굉장히 작아요. 그 뭐 땅이 작아서 되게 작아서 거기는 1인 가구가 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요게 아까 이제 저한테 어려움이 있었냐 이런 것 중에서도 원래 제약이 원래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편리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법적인 한계가 딱 주어졌고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프리웨일에서 욕심을 더 냈다면 여기 예를 들면 A동 같은 건 좀 넓어서 뭐 커뮤니티를 줄이고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한 층에 5세대를 넣는다든지 하는 게 욕심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첫 사업이라 그런 측면이 있었는지 그걸 좀 이렇게 그 논의가 그렇게 힘들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여기 세대수가 좀 제가 보기에도 적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런 우리가 조합주택 저희가 이제 일반 익명에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 말고 이렇게 발주처를 모아서 하는 조합주택 사업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제가 뭐 한번 이게 그 고민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어느 세대는 어느 건물에 8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 하고 7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되게 설계 차이가 난이도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합주택을 제가 이제 설계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어진 다음에도 잘 사용되려면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티 교육을 공사 설계할 때부터 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8세대를 모집하고 같이 설계 각 세대마다 요구하면 설계를 뭐 즐기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도저히 이제 너무 야박하다 공간이 그러면 한 세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가 이제 조합주택 사업을 한 3-4번 해봤는데 거의 다 있었어요 매번. 왜냐면 이제 뭐 20명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이제 암암리에 이제 친해졌어요. 막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설계하고 막 이렇게 친해졌는데 암암리에 뭔가 한 세대가 빠졌으면 좋겠다는 모든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스트레스가 이 프로젝트에 없었던 거예요. 뭐 그만큼 이제 뭐 규모가 작고 예를 들면 세대수가 작고 또는 땅이 좀 작고 뭐 이런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다음번 프로젝트는 아마 그런 고민들을 더 시작하셨으면 하는 게 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가 쉬웠다고 하는 거는 다른 이전 경험에서는 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 야박함이 없었다 요구 사항에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음 프로젝트는 더 야박하게 요구하셔도 건축가들은 충분히 다 적응할 수 있어요. 몰랐어요. 몰래 안 가르쳐 드렸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숨은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그죠? 네. 아니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다른 의견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평면 구조를 바꿨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그 뭐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은 회의 때마다 가서 저희가 이제 건축은 무식하잖아요. 제가 저희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다 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앞뒤 없는 질문들 많이 드렸고요. 예, 그런 것들을 언제나 수용적으로 받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서당계 3년은 뭐 모른다고 약간 알았으니까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이런 말을 안 해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예, 그렇고요. 그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기록관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걸 또 기획을 잠깐 하고 있냐면요. 연극 무대 연출을 하거나 그리고 연출자거나 미술 무대 감독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어요. 2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공간들을 이제 여기가 이제 시설이 있었던 공간이 이렇게 변화된 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역사를 좀 남기기 위한 거를 한쪽에 이렇게 관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시설에 있는 분들이 그 공간이 햇볕이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 중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 벤치를 두고 이곳은 여기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의 의미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건물 안에서 와상장애인은 바깥을 나갈 수가 없고 그냥 시설 건물 안에서 평생을 거의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볕을 보는 게 굉장히 그 희망이셨던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사연들을 또 기록해 놓고 하자라는 등등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이라서, 예산이라서 그 안타까움이 이제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아이디어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을 쭉 해서 각자 후원하고 싶은 거 하기, 이거는 내가 만든 어떤 공간의 한 어떤 구성 요소 뭐 이렇게 좀 하는 방법들 2가지 아이디어를 너무 잘 주셔서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질문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실 김정화 이사장님, 저도 아직 여전히
이사장님은 아직도 어색한데요. 저도 어색해요. 네. 그냥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많고, 네, 교수님의 그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하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대시고 뒤에 분들도 잘 들리시게. 저는 여기 그 천호동에 사는 그 오정비를 지은 되게 김정희라고 하는데 질문을 해요. 제가 선교단에서 그 불편한 장애인들을 내가 돌봐주고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선교단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지원에는 이제 정동 지처를 탄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친해지고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 설계하는 거를 이제 한번 봤는데 그 지원주택은 이제 그 임대 아파트하고 다르더라고요. 화장지도 넓고 엘리베이터도 넓은데 저기 김정은 강도님이 그 화면에 나온 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천호동에 있는데 제가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 보고 있어가지고 성교단도 많이 다녀봤는데 쌍둥이들은 말도 못하고 이제 돌봐주면서 쌍둥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이제 장애인들 보게 됐어요. 장애인 친구들이 이제 정동 지쳐 타는 거 보고 저도 장애인 이런 거 타는데 장애인들은 이제 다 친구들이라 이렇게 친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하게 여기가에서 이야기했던 연구 그 발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안에서의 장애인과 장애인이 만나는 그런 관계 맺기 그래서 이렇게 그걸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더 서로에게 돌봄이 되고 서로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여기가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영상 보시고 기분이 좋으셨다니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발표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상에서 그 장면이 너무 좀 보고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향유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이 이사 가면서 죽으려고 들어왔는데 살아서 나간다는 말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옆에 김정아 활동가님 계시던데 머리가 불과 2, 3년 전인데 많이 까마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저희 여동생이 중증 발달 장애인인데 최근에 올해 7월에 그 지원주택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보면서도 거기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접근성 관련해서 뭐 이를테면 옥상이 있는데 지금 옥상을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 이용하는 분이 이용하실 수가 없고 또 화장실도 사실 많이 좁아요. 좀 놀랄 정도로 좁았는데 저도 쓰면서도 이게 그 바도 있고 한데 너무 좁아서 이게 전통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고민도 들고 또 저희 동생은 샤워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는데
영상에서 그런 거를 다 뭔가 그런 장벽이 없는 주택이 지어준다니까 너무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입주 대상이 장애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미비혼 아동 양육 가구가 있는 거를 보고 이런 주택을 고민하는데 좀 많은 어떤 고민이나 이야기들이 오가서 그런 아동 양육 가구를 포함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또 섬세하게 또 짚어주셨어요. 예,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건폐율 대지가 자연 녹지라서 그런 얘기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집은 딱 빌라 앞에 주차장 말고는 공간이 없는 게 일반적인 환경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좀 마당이라도 좀 있거나 뭐 이렇게 앞에 텃밭이라도 좀 있거나 이런 걸 되게 희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연 녹지라서 그 건물을 넓게 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대지가 좀 남아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곳은 아동을 키우기에는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설에서 이렇게 평생 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인생은 이제 살면서 여러 계층들을 다 보잖아요. 아이도 보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제 청소년들도 보고, 이제 노인들도 보고 그렇게 이렇게 계층이 다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시설에 살게 되시는 분들은 뭐 성인 시설이면 성인기부터 이제 그 연령대만 딱 경험한다거나 그 아이를 키우는 어떤 과정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어떤 보편 사회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런 삶을 잘 경험하지가 못하니까 이웃 주민으로서도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 대지가 아동 양육 가구한테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이제 무장애 통합 놀이터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미비혼이라고 붙였잖아요. 물론 미비혼 가구들이 여기 희망하지 않으시면 그냥 아동 양육 가구가 오시기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탈시설 운동을 하면서 아동 탈시설 운동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어쨌든 미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제 키우고자 하지만 이 주거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막막하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하고 헤어지고 아이를 시설에 맡기게 되는 가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정들한테 이런 주거 공간, 이 주거 공간에서 또 함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 사회복지사들 그런 코디네이터들도 함께 있으면서 하면 그 가족 관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포기해서 이렇게 아이는 시설로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을 뭐 몇 가정이라도 조금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비혼 아동 양육 가구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할 텐데 한번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잘 해봐야죠.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이제 첫 삽을 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김정아 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와달라 말씀을 하신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거는 쉽은 것 같지만 시작하기까지 그 마음도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까지인이라는 마침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가면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5분밖에 없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들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영상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정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나영 감독님부터. 네, 아주 짧게. 네, 전 진짜 입주하시고 나서 어떤 삶을 꾸려가시고 또 함께 그렇게 아까 얘기해 주셨던 소셜 믹스가 될까. 전
저도 사실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쭉 그 과정들 같이 기록하면서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홍희 감독님. 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계사님. 예,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영상의 초기에 그 형의 집에서 나오신 분의 인터뷰에서 뭐 그때 살았을 때 뭐 이렇게 옆에서 화장실이 있고 뭐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지금 이 설계 과정에서 직접 제가 장애인을 만나서 얘기한 건 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 김정환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듣고 다른 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는 사실 건축주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심정적인 거를 사실은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커져요, 점점점.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에 관한 기획하실 때 장애인들 좀 직접 만나서 실제로 좀 더 진지한 얘기를 들었으면은 설계는 어려워지겠지만 좀 충실한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됐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를 시작으로 네, 많은 분들의 주거권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도와주세요. 함께 만듭시다. 네, 법도 개정하고 만들고 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이 참 지금까지는 어색한 말이었죠. 여기가. 네, 우리는 자기가 뭔가 욕구를 표현할 때 여기가라고 표현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그리고 사회의 많은 분들이 나의 공간에 대한 여기가를 말해본 적 없던 사람들에게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은 이미 한 배를 타셨고요. 도와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꼼자리가 뒤숭숭할 겁니다. 이 마지막 압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저희 네. 패널분들이 등 지고 앉아주시면 같이 사진 찍고 한 배를 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모두를 위한 집이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라고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같이 찍고 있어서 이제 저희 큰 목소리로 연습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모두를 위한 집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